学内で朝鮮語が禁止されたのはいつのこと？朝鮮語学会で朝鮮語の辞典を作ってる時言ったか。 어딨어? 내 가방 가지고 도망갔잖아. 야, 좀 들어있어? 우리 아버지가 또 뭐 사고 쳤습니까? 아,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네요. 예. 저런 사람을 사무실에 들이니까 아들 월사금 때문이었다고 하지를 않나? 가나다라 모르죠. 글을 알아야 심부름을 하죠. 학교. 앞으로 한 달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읽고 쓰기 다 떼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말을 모은다는 뜻이고요. 1910년대 주시경 선생님께서 일본이 우리 말과 글을 빼앗을 것에 대비해 사전을 만들기 시작하셨는데 그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 제목이 말모이였거든요. 네,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 돌아가신 뒤에 조선어학회가 사전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전국의 말을 비밀리에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걸 말모이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모으고 함께 사전을 만든다는 것이 감동적이어서 제목을 우리말 사전을 뜻하는 우리말인 말모이 그리고 말을 모은다는 뜻으로 말모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영화 말모이도 그 말모이 작전? 네네. 예. 말을 모은 사람들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시나리오를 읽을 때 우리말이 되게 소중하게 지켜왔구나, 지켜졌구나. 그리고 그분들 지켜왔던 그런 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참 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다라는 데 되게 공감을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까막눈 판수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말모이라는 그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마 그 까막눈을 통해서 더 이렇게 관객분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좀 끌리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좋은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좀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냥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정말 이런 이야기가 진짜 사실 있었다면 사실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보여지는 게 더 오히려 좀 좋은 어떤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처음 봤을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 그 시나리오가 왔다 그래서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이게 뭐 장편인지 단편인지 뭐 두꺼웠을 텐데. 학생이만 아니 이게 그 메일로 와가지고요. 메일로 네. 이제 뭐 두꺼운지도 모르고요. 뭐 학생이 만드는지 뭐 저예산인지 전혀 말모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짜 정보 없이. 예. 그래서 전날 밤을 새고 와서 이렇게 처음에 딱 시나리오 읽는데 누워서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보다가 한 5분 후쯤에는 이렇게 보게 되고 가까이. 그다음에 한 5분 지나면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고 한 한 20분 지났을 때부터는 정 자세를 앉아가지고 정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좀 재미를 느끼고 이런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이제 느끼게 돼서 굉장히 막 그 피곤함에도 막 전율이 느끼고 흥분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은 참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특히 좀 젊은 분들이 우리 말에 대한 소중함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느끼고 좀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품에 대한 건 사실 되게 비슷한 지점들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 되게 위대하고 이렇게 그런 업적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사실 시나리오 읽으면서 평범한 우리들 사람들이 함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했던 그런 얘기, 그런 따뜻함이 있어서 또 그런 점도 좋았고, 저는 그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조직의 멤버의 한 사람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 조직이 음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하는 조직이어서 영화로나마 이렇게 같이 또 해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거의 비슷한 지금 보니까 예, 느꼈어요. 이렇게 마음이 비슷한 그쵸, 분들이 예, 거의 제 얘기랑 비슷한 얘기고, 근데 그 즈음에 저는 그 일제 강점기 그 시대에 대한 얘기 영화 되면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영화 너무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몇 달 전부터 할 때쯤 이 시나리오가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전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하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아유, 그럴 입장이 못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한심한 가장이기도 하고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말을 이제 학회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사람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그러니까 까막눈이 그 글을 깨우쳐가는 그런 변화, 그리고 한글을 알아가는 그런 변화도 있고, 또 그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그 성장, 그런 그 변화가 있는 그런 전반과 후반의 그런 그 변화의 좀 차이의 그런 중점을 좀 둔 것 같습니다. 네, 대표 맞는데. 예. 근데 좀 신념이 굉장히 강하면서도 굉장히 꽉, 어떻게 보면 되게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판수를 만나게 되면서 어떤 인간적인 면을 좀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되게 굉장히 유해지고 그 좀 그런 좀 부드러운 부분이 생겨가며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정환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결국 사람의 혼자의 힘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지가 뭉쳐서 큰 뜻을 이루는 게 옳다고 나중에 그렇게 변화가 되는, 되게 좋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의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를 영화적인 어떤 모습보다는 좀 진짜였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었어요, 연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품고 있으니까 뭐 조금이나마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작품을 촬영 기간 내내 좀 마음 아리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동익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시를 쓰는 시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 사람의 성격인데, 뭐 시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감수성이 있고 정도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술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 어느 시대를 살든 되게 그 용기 있게 앞에서 그 나서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게 술의 힘을 빌려서 넋두리도 하고 분통도 터뜨리고, 이런 민초들은 참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아마 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고요. 이런 민초의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는 성격이 아닌가. 대변할 수 있는. 네. 네. 임동익은 뭐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 조선어학회 분들이 다 이렇게 따뜻하고 선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박후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빠른 소리도 하고, 좀 그런 인물입니다. 좀 전에 준비하신 시는 아까 다 준비하셨던 거거든요. 이런 역할이에요. 너무 이런 좋네요. 것들을 다 밝혀내는. 원칙을 딱 얘기할 수 있는. 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를. 역사는 우리가 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아픈 역사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바라봤을 때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프고 뭐 울분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일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러고 있고 20년.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일상을 어떻게 연기할 것이냐. 뭐 대단한 대사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상성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고 어떤 마음일까, 그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랑 남편은 서로
마땅히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존재니까 그냥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을 뿐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영화는 우리의 아픈 시절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네. 영화 안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혈연으로 뭐 판수 선배님이나 정원 형이나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고 저희들처럼 지식이나 사상으로 묶여 있는 가족도 있고 네. 또 이제 판수 패거리처럼 의리와 정 이렇게 인생으로 묶여져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 서로 더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좀 용기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거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그 제가 시나리오를 아까 어떻게 처음 첫 질문이 네. 어떠셨는지. 어떠냐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소중하게 지켰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그거를 더 구체화시켰던 그런 우리 진짜 그때 당시에 그 원고가 이렇게 강탈을 당했을 때의 그런 그 너무 그 처절하게 그 슬퍼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 제작 영상을 보니까 그걸 보고서도 사실은 저는 더 그런 정말 소중하게 지켰고 저희는 이제 물론 연기로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당시에 그분들은 더 했겠구나.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영상 보니까 더 느껴지네요. 이 배우로서 이 배우란 직업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느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제가 이 직업을 연기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를 다가가면서 그 캐릭터에 갖고 있는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래갖고 저 윤계상도 어느 순간 좀 성장해 가는. 그쵸. 예. 그러면서 찍고 나니까 그때는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모에 찍을 때는 이게 조선어학회 대표니까 이게 공유할 수도 없고 혼자 묵묵히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배우분들하고도 좀 친근하게 못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찍고 나서의 느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작품을 임할 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찍을 때 이제 소품들이 쫙 있는데 그 우리가 뭐 일일이 이제 글 작업을 해서 이렇게 모은다는 설정으로 많은 그 공책과 이렇게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그 지하 창고에는 이제 수천 권이 그 작업했던 내용물들이 있는데 그때 찍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공청회를 할 때 이제 우리말 공청회를 하고 있을 때 일본군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 장면을 찍는데 갑자기 갑자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정말 물론 소품팀이 다 쓰지는 않았지만 물론 그것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어학회 회원들은 글씨 한자 한자를 써가지고 그 많은 자료들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그걸 빼앗긴다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막.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름대로 눈물신이라 그래서 이제 티어스틱을 살짝 준비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쓸 필요도 없이 쉬는 시간에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감독님하고 이야기할 때도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내가 왜 그래? 근데 그때 그 장면 찍는데 갑자기 너무 막 밀려오고 억울하고 이게 막 멈춰지지 않아서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아무튼 그 한자 한자의 소중함이 그 한 장이 소중해서 그 한 장도 막 뺏기기 싫었던 그 느낌이 떠오르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지금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네. 선영 누나가 우선 항상 앞장 서가지고 되게 많이 리드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네네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그냥
너무 즐겁고 선배님들 작업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감독님 그리고 뭐 스태프분들 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좀 공연하는 기분이 좀 들었었어요. 공연 작업처럼 정말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 의견 교류하시고 또 그래서 더 장면이 잘 살아나고 이런 장면 보면서 네 정말 후배로서 많이 배웠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소수의견 때도 그 잠깐 만나고 그러진 않았고요. 이번에도 잠깐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수의견 때 길게 만나고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완벽한 타인에서 그 염정아 씨랑도 예전에 그랬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함을 느꼈었거든요. 완벽한 타인. 오랜만에 봐도 그렇죠. 네네 오래간만에 봐도 뭐 그 동안에 뭐 좀 가끔씩 연락했지만 근데 이번 작품 역시 그 전에 소수의견 때 되게 긴 호흡을 해서 그런지 진짜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 낭비가 없고 전혀. 네네 그냥 늘 뭐 있던 애 같고 그런 친구 같은 늘 옆에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호흡을 했을 수 한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작품 역시요. 그야말로 동네 동생 같은. 네네네 그죠? 맞아요. 네. 제가 감히 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형님을 되게 존경하는 배우로서 되게 존경하거든요. 근데 소수의견 때의 혜진이 형님의 그런 어떤 위트감이나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말모이를 같이 찍으면서 되게 판수 역할이 굉장히 어떤 유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를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너무 야 이게 대단하다. 그 열정이 그때보다도 한 100배? 100배. 예. 그냥 뭔가 소수의견 때는 되게 하찮았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 나에게 윤계상이란 그냥 개상이는 개상인데요. 약간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사실. 약간 네. 그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약간 드립 커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어렵게 만들어낸. 네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말이죠. 말? 사투리 수집만 4, 5년은 넘게 걸리겠는데요. 저걸 언제 다 채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사전 만들어야죠. 다들 좀 나와보세요. 의성이시도 부여유 평양입니다. 가우 가시게 가루.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